저는 필기 컷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우수를 못 받으면 떨어지는 점수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시험장 전략이랑 되게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도. 똑같다. 그래서 면접 전날에는 이제 소파에 부모님을 앉혀놓고 문 두드리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모든 거를 다 했었어요. 이야. 구두까지 면접 복장까지 다 입고. 다 입고. 네네. 제가 뭐 패턴 공부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올리는데 면접에 이걸 적용했다라고 하는 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면접 시험에 이걸 적용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있었는데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객관식은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문제는 있는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내가 이 면접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시험을 되게 잘 봐서 일반 면접 보통 받아도 합격할 점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필기 컷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우수를 못 받으면 떨어지는 점수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강사분들의 이런 면접 문제집을 사서 보면 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서 이 후기가 이렇게 잘 읽히지? 이 후기 되게 괜찮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이 후기가 왜 잘 읽힐까를 고민했는데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국가직 면접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이 이제 5분 발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5분 발표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직 가치에 대해서 되게 잘 이야기된 걸 보면 정의가 나와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현재 근거 법이 뭐였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사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이 나오고 그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 수기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공직 가치를 정리할 때 이 목차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되게 잘 답변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그 유형화를 또 시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 외운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근거법, 행정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제 경험, 그 다음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 흐름으로 모든 공직 가치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암기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맞아. 그래서 8개를 다 외워도 그냥 머릿속에 이 목차 흐름만 보고 계속 아웃풋을 연습들만 한다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응용을 하신 거예요? 그 구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식 이런 것들 네네네. 변호사님께서 많이 올리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일반 객관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저는 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말을 하는 거든 뭐 쓰는 거든 이게 내 머릿속에 사고만 잘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네 이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되게 짧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영상을 막 구술 사실 면접 뭐 예를 들어서 논술 이런 거 한 4-50분 만들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항상 짧게 그냥 핵심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걸 되게 캐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보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다 다른 체계로 써놓는데 체계만 맞추는 순간 이게 되게 외우기 엄청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나는 머릿속에 보면은 공통적인 거 안 해도 되고 항상 그거 가지고 자꾸 머리에 뭐 질문에 답하듯이 그것만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하나 외우면 절대 다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만의 어떤 전형적인 플롯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이게 일반적인 책은 다 목차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유형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책에서도 그런 좋은 목차 보시는 습관들이 이런 면접에도 그대로 아마 적용되셨다는 느낌이 지금 딱 들어요. 네, 맞아요. 포인트를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발표, 그 다음 경험형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은 상황형 이래서 10분, 10분, 10분 총 30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는 그런 식으로 유형화를 시키면서 많이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경험형이랑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도 좀 다른데 경험형은 내가 직접 쓰거든요. 네. 한 10분 정도 주고 미리 써가고 그거를 이제 면접관들이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쓴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썼는데 면접관 분께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답을 못한다.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신뢰성이 되게 손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거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성관이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저는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썼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날에 저희가 부모님을 모셔다 두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보죠. 오, 진짜요? 오. 이거 뭐냐고?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그게 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되게 모르네? 내가 경험형에 내가 썼는데도 모르네 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가는 날 차에서 그걸 봤었어요. 온라인. 리서치를 하셔서? 네네.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 면접에서 똑같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와 대박이다. 너무 놀라. 네. 안 보면 진짜 떨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내가 쓴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경험형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퍽이나 붓겠어 했는데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진짜. 예. 네,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치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 기출문제 시험에는 이제 되게 도심에 이 특수학급이 설치되면 반대가 심하다. 근데 너가 그거를 담당하는 주무관이라면 네. 너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럼 밖으로 옮기겠다, 뭐 도심 밖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저는 감점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안에서는 되게 내가 처음에 했던 판단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일관성 있게. 네, 그리고 다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도 그거를 그럼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잘 대응해서 해결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이러니까 바꾸겠다 이러면 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비난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분과 잘 얘기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런데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죠. 예. 제대로 답을 해봐라.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형을 많이 풀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됐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만약에 3년 이내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반대가 있다면 그런 거를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면접관 분께서 되게 만족하신 얼굴로 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대상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또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 전략이랑 되게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셔츠에 주머니 달린 옷을 맨날 모의고사 때마다 입고 간 것처럼 내가 면접을 가는데 면접도 나름의 시험인데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야. 물론 그 스터디에서는 나름대로 했었지만 뭐 실제로 뭐 똑똑 두드리고 이런 것까지 뭐 앉는 것까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 전날에는 이제 소파에 부모님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문 두드리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모든 거를 다 했었어요. 이야. 구두까지 면접 복장까지 다 입고. 다 입고. 네네. 오. 부모님도 이제 면접관으로 있으셨던 적은 사실 없으시니까 이제 제가 이런 기출문제가 있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면 된다. 이래서 부모님 앞에 기출문제 보여드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했고 실제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 적었고 피드백 해주시고. 네, 뭐 목소리나 이런 거는 좋지만 좀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게 아마 경험형이랑 상황형에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야, 근데 순발력이라고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가면은 너무 순간 당황하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에 환상적인 대답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벗어나는 순간 패닉이 맞아요. 좀 오기 때문에 갑자기 뭘 다시 물어본다든지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하는 순간 되게 마음에 동요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좀 많이 없어지셨을 수 있겠네요.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딱 면접 끝나고 느꼈던 건 시뮬레이션 안 했으면 진짜 떨어졌겠다. 네. 주변에 뭐 공직자분들 혹은 뭐 부모님도 괜찮으니까 모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터디원도 사실 다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면 약간 도토리 키재기라는 느낌들이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모님을 섭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면접관 분들의 나이대랑 유사하니까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걸 고려를 했었고 스터디에다가 추가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네. 한번
방금 이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면접 실제 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나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내용들을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 네. 인상 같은 것들도 맞아요. 되게 중요하니까 아마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좋습니다. 수험 시간 중에 좀 힘든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 공황 장애를 또 겪으셨다고요? 네, 뭐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제가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저녁도 거르고 네.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서 물을 뜨고 밖을 나가서 정수기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네.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고 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검해지면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경험이 너무 처음이라서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그 하루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겠는데? 네. 이런 불안함, 이런 극도로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저한테 스스로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면 사람이 더 위축되고 더 긴장돼서 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좀 마음을 좀 괜찮아 라고 스스로한테 좀 말해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 스스로한테 계속 이렇게 뭐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소영아 너 마음이 어때? 괜찮다. 네,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스스로한테 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험 생활에는 뭔가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대하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무슨 얘기해 주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러면은 진짜 내 마음이 목이 쪼여가지고 네. 그렇게 아까 전처럼 막 확 그렇게 공포가 다가올 수가 있죠.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게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실제 네.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다만 최선을 그냥 다 할 뿐이고 네. 그 속에서 마음을 현명하게 이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좀 한번 인사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량진을 당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학원 아니고 독서실. 네. 독서실 다녔었을 때 아침 6시 20분에 딱 집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신호등 앞에 서면 하늘이 되게 검었고 저기서 이제 해가 막 이제 뜨려고 하는 게 막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둡지만 곧 나의 해도 떠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많이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저는 당시에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나? 어둠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해였고 이미 그 해가 내가 떠오르고 있었던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 수험 기간은 제 인생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줬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수험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되게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미 그 자체가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스스로를 다독이고 이겨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존감을 주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